네, 딸의 친구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는 어금니 아빠 이모 씨가 여전히 살인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가운데 이 씨의 딸이 의식을 회복해서 본격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네, 김광삼 변호사와 함께 이와 관련해서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쨌든 이번 사건 때문에 여러 가지 의문점을 낳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그 이양이 혼수 상태에서 좀 깨어나서 시신 의식을 회복해서 시신 유기 과정을 함께 혐의로 입건이 됐는데 어제 진행된 경찰 조사에서 아빠 이 씨의 범행을 시인하는 듯한 어떤 취지의 진술을 했다고 그래요. 이 부분 좀 짚어주시죠. 일단 뭐 많은 얘기를 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경찰이 물어보면 뭐 아니다, 예, 그 정도 대답을 했는데 이제 네. 약간 의미 있는 진술이 몇 개가 나왔죠. 예. 일단 자기는 자기 친구인 피해자 김양을 데려다 주고 밖에 나갔다 왔더니 나가서 이제 놀고 왔다는 거예요. 자기 친구들하고 네. 놀고 와서 저녁에 왔더니 김양이 죽어 있더라. 그래서 김양이 죽어 있어서 이제 아빠에게 물었겠죠. 그러니까 아빠인 이 어금니 아빠가 내가 수면제를 먹여서 이렇게 됐다. 그러면서 좀 말을 안 듣고 반항을 해서 좀 때렸다. 이렇게 진술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네. 사실 김양이 그 자리에 없었던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러면 그 이후 어떤 김양이 나간 다음에 시간 안에 어떤 일이 있었는 건지 네. 우리가 사실 김양이 자기 친구를 데리고 왔어요. 왔는데 아버지하고 친구를 놔두고 밖에 나가서 놀러 나갔다. 이거 굉장히 이상하죠. 있을 수 없는 일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네. 그리고 사실은 김양 자체가 피해자 김양도 집에 들어갈 때도 그랬다는 거예요. 아, 나 정말 놀러 가기 싫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할머니하고 같이 놀자고 꼬셔가지고 꼬드겨서 지금 들여놓고 본인은 하고 했는데 본인은 이제 나간 거거든요. 이제 그런 걸 보면 김양이 과연 어디까지 개입을 했는가, 이제 그 부분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되겠죠. 네,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6시간 동안 집 밖에 나가 있었다고 했는데 예. 이 이양이 피해자인 김양뿐만 아니라 다른 친구들에게도 지금 접근을 했다고 하거든요. 일단 이제 사망한 김양하고도 그렇게 친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네. 초등학교를 졸업한 다음에 이제 중학교 2학년이잖아요. 그렇게 예. 뭐 잘 놀고 그랬지는 않았다고요. 그러니까 김양 말고도 다른 친구들한테도 할머니 집에서 놀러 가자고 그렇게 메시지를 보냈다는 거예요. 근데 김양만 좋다, 놀자 해서 김양이 오게 된 거거든요. 네. 그렇다고 한다면 김양 말고 다른 어떤 친구들까지도 타켓으로 삼고 이렇게 하려고 했었는지 그게 굉장히 의문이 가는 거고, 그리고 김양이 왔어요. 온 다음에 본인은 1시간 한 30분 정도 지나고 나서 또 다른 친구들한테 놀자고 또 문자를 한 거예요. 네. SNS를 해서 다른 친구 둘을 불러서 같이 놀고 노래방까지 같이 간 다음에 한 뭐 저녁 8시쯤 다시 돌아왔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작정을 하고 아버지와 어떤 모종의 어떤 의미 있는 그런 모의가 있었는지 왜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왜 아빠가 분명히 지금 상황대로 보면 어금니 아빠가 자기 딸한테 야, 네 친구들 좀 불러와라 이렇게 시켰을 가능성이 이상하게 크지 생각을 해야 않겠어요? 되는데. 그렇죠. 예. 그런데 불러다 주고 또 그 자리를 피해 줬다. 그리고 다른 친구를 또 불러서 놀다가 많은 시간 동안 밖에서 지체하다 다시 들어왔다. 이건 굉장히 석연치 않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예, 이게 네. 보니까 경찰이 공개한 CCTV 화면을 봤더니만 이 양이 이제 시신이 든 여행 가방을 부친하고 함께 트렁크에 싣는 모습이 나오면서 막 머리를 좀 막 만지기도 하고 굉장히 좀 불안한 모습을 보이긴 했는데 일단은 뭐 지금 그 말씀대로 숨진 김 모양을 자택으로 불러들이기도 했고 일각에서는 뭐 아이가 이제 공범이라기보다는 이제 아버지랑 좀 이렇게 종소적인 관계 그것 때문에 약간 아동 학대의 피해자일 수도 있다 이런 주장도 있더라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물론 보세요? 그런 네. 가능성도 있는데 저는 좀 다른 시각으로 봐요. 어떻게 다른 보세요? 시각은 예. 뭐냐면 이제 아동 학대 물론 아버지가 어떤 그 딸에 대해서 딸도 사실은 굉장히 장애가 있는 딸이잖아요. 그래서 아버지가 어떤 생사 여탈권을 쥐고 있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로봇처럼 움직일 수 있는 경우도 있겠지만 어느 정도의 어떤 교감은 있었지 않느냐. 왜냐하면 지금 하는 행위 자체를 보면 뭐 같이 수면제 먹고 같이 행동하고 같이 버리고 가고 하는 것들이 무조건 뭐 아버지와 어떤 종속 관계 꼭 그렇게 볼 수는 없는 것이다. 그러면 물론 그거 뭐 당연히 일리는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네.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떤 몸이 신체가 건강하다 하더라도 아버지가 굉장히 학대를 한다든지 폭행을 하게 되면 굉장히 종속관계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을 수 있거든요. 예. 그런데 네. 어떤 순수한 자기 밖에서 뭐 친구들과 밖에서 재밌게 놀다 오고 노래방을 갔다 오고 그런 걸 전체적으로 보면 네. 여러 가지로 딸도 어느 정도는 좀 알고 있었더니 않았느냐 이제 그런 걸 우리가 추론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딸이 처음에 어떻게 해서
자기의 친구들을 부르게 됐는지, 그리고 왜 친구들과 같이 놀지 않고 밖으로 나갔는지, 네. 또 나간 다음에도 뭐 노는 시간이 어느 정도 돼야 하는데 많은 시간을 밖에서 지체하다가 들어왔을 때는 일단 김양호 사체를 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김양호 사체를 봤을 때 김양호 사체가 어떠한 상태였는가, 이제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고, 지금 사실 이 어금니 아빠 이 사람은 뭐 자기가 자살하려고 준비한 수면제를 먹었다고 하는데 애가 그냥 수면제 먹겠어요? 그걸? 먹는다 하더라도. 그리고 지금 경찰에서 아직 부검은 뭐 정확하게 결과가 나오지 않은 것 같은데, 일단 목에는 이제 우리가 교살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경부 압박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목을 조여서 죽인 흔적들이 나타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게요. 그리고 집에 노끈도 있었고, 또 그다음에 라텍스로 만들어진 장갑도 있었거든요. 그러면 이 노끈이나 라텍스 장갑에 이 사망한 피해자 김양의 어떤 DNA랄지 그런 것들이 밝혀진다고 한다면, 지금 사실 이 어금니 아빠인 이 씨가 모든 범행을 부인하고 있지만 지금 모든 범행 중에 시신만 인정을 해요. 그건 CCTV도 있고, 그래서 그건 사실은 부인할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살해 자체는 애가 뭐 자기가 먹을 수면제를 먹고 죽었다고 하는데, 사실 수면제 자체가 웬만큼 먹는다고 해서 이게 사망할 수 있는 경우는 없거든요. 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현재 상황을 보면 이 씨가 살해할 가능성이 엄청 크다고요. 큰데도 불구하고 지금 부검 결과가 나오면 어느 정도 이 씨가 살인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그렇죠. 그런 증거들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이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아까 제가 이제 그 종속적인 관계를 얘기했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뭐 굉장히 좀 무서운 아빠라고 친다면 딸 입장에서 어떻게 해라, 친구 불러와라, 시켜서 한 것뿐이라는 진술을 한다면 이게 어떤 뭐 살해 방조라든가 이런 식 공범으로 될 가능성은 크지 않는 거죠.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일단 뭐 이 딸 이야기를 전제로만 한다고 하면 사실은 뭐 시신 유기에 대해서는 당연히 공범이 될 수 있죠. 방조범이 될 수 있지만, 이제 살해에 대해서는 아니 내가 아빠가 나에게 애를 불러오라고 그랬지 네. 애를 살해할 것까지 내가 알고 했다고 한다면 공범관계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단순히 네가 아는 친구들 좀 불러와라, 내가 좀 같이 놀아줄게, 아니면 놀아야겠다, 그리고 너는 좀 밖에 나갔다 올래, 이 정도를 가지고 본인이 살해까지 할 거라는 걸 예견할 수 있었느냐, 예. 인식할 수 있었느냐, 이 부분이 중요한 거거든요. 그런데 예. 그런 인식까지는 하기 어려울 가능성이 크겠죠. 그래서 살해까지는 이제 공범으로 인정하기 쉽지 않지만, 유기에 대해서는 그렇죠. 시신 유기에 그거는, 대해서는, 사체 유기에 대해서는 당연히 공범하게 되고, 단지 아버지가 나에게 애를 불러오라고 하는데 나는 애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 이제 그런 취지의 진술을 했다고 한다면 사실은 딸도 공범관계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렇군요. 네, 말씀하신 대로 이 양이 범행을 시인하는 취지의 어떤 진술을 했다고 했는데, 그렇습니다. 지금 또 피로를 호소하면서 조사에 순순히 응하지 않고 있다고 하거든요. 아무래도 이 양의 진술이 좀 사건의 진실을 밝히는 데 아주 중요한 키가 되지 않을까요? 그런 아주 중요한 키가 네. 되는데, 그런데 일단 이양의 진술 자체는 이제 아버지를 위해서 진술이 좀 거짓말을 할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고 봐요. 네.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검의 결과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부검과 그다음에 사망 당시에 현장에 있었던 어떤 남겨진 물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끈이랄지 아니면 라텍스 장갑 이런 데서 그러니까 DNA가 과연 검출될 수 있는. 그렇죠. 피해자 김양의 DNA가 검출됐는지 안 됐는지. 그러면 네. 사실은 이건 분명히 살해의 증거가 될 수 있는 거고요. 네. 또 부검 소견서가 제가 볼 때는 지금 애측화가인데 아마 경부 압박, 그러니까 목을 졸라서 죽인 교살로 나올 가능성이 커요. 그렇다고 한다면 아버지의 살해는 인정이 될 것이다. 그렇지만 이제 전반적으로 과학적인 증거에다가 플러스해서 예. 딸이 어떤 진술을 하느냐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네. 사실 이 사건이요. 처음에 피해자 김양이 원주에서 사체로 발견하고 이제 사체 유기로 뭐 영장 청구되고 그랬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어금니 아빠인 이 씨 행적이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잖아요. 네. 언론을 통해서. 그러면 이거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미스테리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조합을 해보면 이 씨의 뭐 아내도 뭐 자살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제가 볼 때는 단편적으로 하나하나 끊어진 게 아니고 다 연결고리가 연관이 있다? 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이게 보니까 인터넷도 보셨죠? 그 사이트 블로그도 보면은 네네. 10월 8일인가 여기가 이제 곧
패소될 거라고 했는데 그때는 우리가 이제 사건 조사할 때이기 때문에 이시가 올릴 수 없는 상황인데도 그렇기 때문에 뭐 친형이나 이런 분들이 같이 방조한 게 아니니까 공범 뭐 동기가 또 이상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자살한다고 그 유서 넘길 때도 친형이라면은 가서 말리는 게 정상인데 이 부분은 어떻게 좀 보고 계세요? 그런데 그러니까 만약에 자기 동생이 나 자살할 테니까 유서를 좀 인터넷이나 SNS에 올려달라 이렇게 네. 하면 뭐 경찰에 신고하든지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 유서를 전달해줬다고 하고 그 유서를 올렸다는 것은 서로 짰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내가 진짜 죽을 마음이 없고 형 내가 지금 어떤 혐의를 받고 있으니까 형이 내 유서를 좀 올려줘 이렇게 모의할 가능성이 크지 않겠어요? 그렇지 않고 나는 죽지 않을 만큼만 먹겠다 뭐 이런 식으로 그렇죠. 나는 죽을 흉내를 낼 뿐이지 죽지는 않으니까 걱정을 하지 말고 단지 내가 어떤 뭐 여러 가지 범죄 혐의를 받고 있고 억울하니까 죽는 신용을 할 테니까 내 유서 좀 SNS에 올려줘요. 이렇게 얘기하면 형이 올려주겠죠. 그런데 형 내가 유서 보내주니까 이쯤 SNS에 올려줘요. 한 다음에 형 입장에서 보면 애가 죽으려고 하는구나. 그러면 어떤 모종의 조치를 취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그런 걸 보면 형하고 동생하고 죽지 않고 단지 유서만 전달하는 형식으로 해서 어떤 혐의를 벗고자 하는 이제 그런 게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좀 다른 화제로 넘어가 볼까 하는데 네.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 기간을 연장할지 아니면 만료에 따라서 석방할지 이 결정할 심리가 오늘 진행되거든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그냥 일반적으로요. 이게 국정농단 사건이 아니에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 재판을 받습니다. 그런데 재판 내용이 사안이 굉장히 중대해요. 네. 그런데 재판을 하다 보니까 6개월 구속 만기가 지나려고 해요. 그런데 다른 범죄 혐의가 있기 때문에 추가 영장을 발부할 수 있어요. 그러면 거의 99% 법원에서 영장 발부합니다. 법원에서는 그렇죠. 그래서 이게 국정농단 사건이 아니다 할지라도 일반적으로는 거의 다 발부한다고 보면 돼요. 단지 6개월 구속 만기가 됐는데 구속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다른 범죄 사실이 없어요. 그런 경우에는 석방을 해요. 아니면 그 전에 판결 선고를 하죠. 그런데 현재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심리는 지금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잖아요. 네. 지금 70 몇 명 정도도 남아 있고 또 검찰과 또 박근혜 대통령 법률 대리인단이 신청할 증인만 해도 합치면 거의 7, 80명 되거든요. 그래서 심리는 계속 해야 하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일반 사건과 비교를 해도 그렇고 현재 그 안종범, 정호성, 그다음에 차은택 국정농단과 관련된 중요한 피고인들이 다 구속기간 연장을 했잖아요. 네. 그 saram들의 범죄 사실은 박근혜 전 대통령보다도 혐의가 훨씬 많지 않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장을 했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 연장하지 않는다? 그건 사실 형평성 문제도 형평성이 있을 안 뿐만 맞는다? 아니라 여러 가지 법적 정의에 어긋난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일단 변호인단이나 검찰하고 주장하고 있는 말을 좀 정리해 주신다면 대립하고 있는. 그렇죠. 일단 검찰에서는 제일 중요한 부분 하나는 일단 구속기간 연장을 하지 않게 되면 이제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는 인멸할 수 거죠. 있다. 그리고 사실 재판 자체가 계속 끌 가능성이 큰 거예요. 왜냐하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번에 뭐 발가락이 아프다, 허리가 아프다 해서 3번이나 법정에 안 나왔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불구속으로 재판받게 되면 얼마나 재판을 1년, 2년 가지고 갈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고 증인이 안 나오면 계속 또 재판을 미룰 수밖에 없어요. 이제 그런 부분. 그다음에 지금 앞으로 증인이 많이 남았잖아요. 그럼 박 전 대통령이 불구속 상태에 있게 되면 향후 증인들과 관계에 있어서 회유나 협박이나 또 그런 통해서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 예. 이제 이런 것을 검찰이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있는 거고,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변호인 측 입장에서는 이미 추가로 영장을 발부하려고 하고 있는 SK나 롯데 관련 부분은 심리가 다 끝났다. 그 더 이상 할 게 없는데 이걸 가지고 영장을 발부해서 구속기간 연장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거고, 두 번째는 이제 제일 중요하게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건강이 좋지 않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진료기록부 같은 것도 다 떼서 지금 법원에다 내면서 280페이지나 되는 의견서를 작성했어요. 구속기간이 굉장히 많은 양인 거죠, 그건요. 구속기간을 연장하지 말아달라는 의견서는 변호인들이 작성하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이제까지 없는데 불구하고 280페이지나 작성을 해서 구속기간 연장이 돼서는 안 된다. 그런 의견서를 작성한 것은 그만큼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기간 연장을
저지하겠다 그런 의지를 보여줬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법원이 네. 어떤 판단 내릴지 좀 지켜봐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어금니 아빠 사건과 또 박근혜 전 대통령의 네. 구속기간 연장 여부에 대해서 김광산 변호사와 함께 자세한 얘기 나눠봤습니다. 네, 오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